I'll do it. Cannot go for more than 90 seconds. Am I clear? Put your hand on it. Talk to me. 안녕하세요, 흔들리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뤄볼 영화는 아마 올해의 마지막 공포 영화가 될 수도 있을 한국 기준 11월에 개봉 예정인 초자연 공포 스릴러 톡투미입니다. 영화 결말에 해당하는 스포는 없지만 서사를 가늠할 수 있을 정도의 스포는 이번 영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신경 쓰이신다면 11월에 개봉하는 영화를 먼저 관람 후에 이번 영상을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포영화는 영화라는 매체의 태동 단계, 무성영화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는 장르인데요. 그러한 공포영화의 서브 장르로서 초자연적인 귀신이나 또는 빙의를 다룬 작품들은 지금까지 너무 많았죠. 전 세계적인 신드롬을 만들어낸 고전 작품이죠. 1973년 엑소시스트가 성공한 후 우후죽순으로 생기기 시작한 이 장르는 비교적 최근에 국한해 생각해본다면 컨저링이 그 명맥을 잇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하지만 영화가 거듭되며 그마저 신선함을 잃어가고 있는 중이죠. 제게 초자연적인 물건이나 귀신을 주제로 삼은 영화들은 장점도 비교적 뚜렷하지만 단점도 뚜렷하다는 장르 영화의 한계에 갇혀 사실상 같은 주제를 가지고 우려먹고 되풀이되는 이제는 점점 잊혀져가고 기대할 수 없는 장르인 것처럼 제게는 보였습니다. 2018년 아리에스터의 영화 유전이 등장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말이죠. 영화 유전은 공포라는 장르의 생명이라고 보였던 점프 스케어는 줄이고 반대로 심리적으로 압박해 들어오는 연출적 상상력을 사용해 공포영화라는 장르의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낸 기념비적인 작품이었는데요. 이번에 소개하는 영화 톡투미는 유전의 영향을 많이 받은 작품처럼 제게는 보였습니다. 아니, 유전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영화 유전은 해당 작품에서 등장하는 파이몬이라는 악마가 설계한 대로 영화 엔딩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사실상 인간이 느끼는 무력, 그리고 신적인 존재가 가진 권능을 한없이 보여준 작품처럼 제게는 보였었습니다. 이번 영화 톡투미도 비슷한 서사의 구성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영화에서 인간과 직접적으로 신체적인 접촉을 하는 정체불명의 하얀 손 앞에서 철저히 부셔져가는 한 인간의 무력 그리고 파멸은 도저히 대항할 수 없는 신적인 능력으로 그 인간의 영혼까지 붙잡아 산채로 으스러뜨리는 권능을 보여준 작품이었습니다. 물론 제게 있어 최고의 공포영화였던 유전과 감히 비교할 작품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공포영화가 없는 올해 2023년에 볼만한 작품이었던 건 분명해 보였는데요. 이 영화의 장점을 말해본다면 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부함을 극복하려 애쓰는 감독의 스마트한 영화 속 시각적 그리고 청각적 효과라고 말이죠. 이 영화는 호주에서 제작된 영화였습니다. 그 예산은 약 450만 달러 정도라고 하고 하나로 약 60억 정도라고 하죠. 스크린 오스트레일리아의 통계에 따르면 2020년에서 2021년에 제작된 42편의 영화들의 평균 예산이 약 500만 달러 정도라고 하니 평균보다 약간 낮은 예산으로 제작되었지만 이 영화가 개봉한 후 전 세계적인 흥행의 약 20배 정도의 수익인 8,900만 달러를 벌어들이고 벌써부터 속편이 제작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이 영화 톡투미를 배급한 A24에서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익률을 보인 작품이 되었다고 하니 이런 수익성 높은 아이템을 제작사 쪽에서는 골수까지 빨아먹을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영화는 공포영화의 모범생 같은 작품으로 클래식하지만 여전히 관객에게 먹히는 방법을 적절하게 사용한 영화였습니다. 사실상 공포영화의 분위기를 만드는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앞서 말한 효과인 창의적인 시각적 그래픽이나 사운드 효과를 통해 극중 긴장감을 더하는 서스펜스를 진부하지 않게 만들었죠. 특히 영화에 출연하는 캐릭터의 심리 상태나 영혼과의 접촉을 효과적으로 표현했던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비교적 진부한 스토리라인을 가지고 있는 이 작품 속에서 차별점을 두는 빼어난 장점은 주연 배우 소피 와일드의 연기 같아 보였는데요. 이 영화의 서사는 정말 간단합니다. 영적인 물건, 이 작품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손 모양을 한 매개체와 손을 악수하듯 잡고 턱툼이라고 말하면 영혼의 빙이 되며 이를 발견한 10대 아이들은 이 위험한 접촉을 그저 하나의 쿨한 놀이 정도로 즐기지만
그 악령의 그림자가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하며 자기 파괴에 이른다는 뻔한 구성을 하고 있는 그저 그런 공포영화처럼 처음에는 보였지만 이런 아쉬운 서사를 그나마 가린 특별한 점이 바로 이 영화를 통해 제게 처음 봤던 이 신인 배우의 연기력이었습니다. 이 영화 속에서 배우 소피 와이드가 연기한 미아라는 캐릭터가 느끼는 감정은 자살한 어머니가 대체 왜 그런 선택을 하셨을까 하는 궁금함, 그리고 그것을 미리 막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슬픔이 주를 이루고 있는 캐릭터로 감정선이 상승하는 연기가 아닌 하락하는 연기, 그리고 미아라는 캐릭터 안에 공허함을 연기함과 동시에 영혼을 볼 수 있다는 손과 접촉한 뒤에 그것에 집착하는 일종의 광기를 보여주는 복합적인 캐릭터를 잘 보여준 연기를 이번 작품을 통해 보여줬고 그녀의 또 다른 작품을 기대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점 또한 분명해 보이는 아쉬운 모습을 가진 작품이기도 했는데요. 공포영화라는 장르 안에서 만들어진 이번 작품의 신선함은 차치하더라도 이야기를 전개하는 속도감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90분이 살짝 넘는 영화의 러닝타임에 전사가 너무 많다는 느낌이 드는 것과 더불어 캐릭터들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관객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시간이 효과적이었는지는 물음표가 들었으며 주인공에 속한 10대 청소년 그룹이 하는 농담 따먹기식 코미디나 영화에 간간히 등장하는 코미디 요소는 재밌지 않고 오히려 불쾌해지는 악효과를 낳았다고 생각해 제발 그만해 라는 생각이 드는 아쉬움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 영화는 미아가 느끼는 감정을 지속적으로 관객에게 설득하려 하는데 그녀의 연기력과는 별개로 캐릭터 자체가 가진 호감도가 너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녀뿐만이 아니라 이 영화에 나오는 대부분의 캐릭터들이 비호감이었는데요. 물론 주연이 비호감인 좋은 작품도 많이 있었죠. 하지만 이 작품은 불쾌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의 모습으로 인해 과연 이게 영화에 어떤 도움이 됐는지는 제게 있어 물음표가 붙은 작품이었습니다. 영화는 제가 앞서 말했듯 분명 호불호가 있을 것 같은 작품입니다. 하지만 올해 개봉한 몇 편의 공포영화와 감히 비교하건대 그 중에서는 세 손가락 안에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에도 좋은 작품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